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및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 구현해 볼 텐데요. 랩뷰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디자인 패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제로 베이스에서 실제 코딩을 다 하겠지만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하고 유사하게 템플릿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VI를 만드실 때, 자, 템플릿을 가져오겠다고 했을 때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 템플릿을 가져오신 다음에 그 구조상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코드만 수정해서 또는 추가하거나 해서 구현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직접 제로 베이스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생산자 루프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생산자 루프 안에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루프에서 하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이제 소비자 루프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생산자 루프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 루프 쪽에 어떤 기능을 시작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Q를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동기화 함수 중에서 이제 Q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Q 얻기 함수와 뭐 Q의 원소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Q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Q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루프에서는 이 원소를 Q에 추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다른 말로 인큐잉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맨드라든가 데이터를 Q에다가 Q 버퍼에 채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DQ 버퍼, DQ라고 해서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Q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빼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보통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깥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인큐잉 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쪽 화일 루프에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큐잉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스타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전달을 받게 되면 소비자 루프에서는 그 정보에 의해서 자,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됐을 때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이라고 하는 케이스 구조 안에서는 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을 해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자,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드릴 때 그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플로우로 동작한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스텝이 총 7스텝이 있어서 시작을 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나서 스텝 1, 스텝 2 해서 스텝 7까지 수행을 하고 다 끝나면 정지 상태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에서는 하나의 화일 루프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루프가 수행이 될 때마다 이제 상태를 처리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로서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와 그 다음에 소비자 루프 안에 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자 구현해 볼 텐데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소비자 구조라든가 아니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실 때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fgv.ctl이라고 해서 이 ctl이 이제 컨트롤의 약자죠. 그래서 이 fgv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펑셔널 글로벌 베리어블, 즉 다른 말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타입정의 속성을 가진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관련된 컨트롤을 호출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이 사용자 컨트롤을 수정하시게 되면은 수정된 내용이 일괄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딩을 하실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타입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의 특징은 왼쪽 상단에 삼각형 검은색 모양의 삼각형 모양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 텐데요. 이 main.ctl 같은 경우는 자 관련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항상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게 되면 초기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는 이제 종료라는 상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main.ctl에서는 초기화, 시작, 종료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상태를 정의를 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 Q를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상태 정보를 소비자 루프 쪽으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는 것처럼 Q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Q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소를 Q에 추가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초기화라고 하는 값이 인큐잉이 되기 때문에 이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 쪽으로는 이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초기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웨이팅 하고 있다가 스타트 버튼 값이 참이 되면은 그때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를 인큐잉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에서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를 받아서 이 시작 컨디션이 수행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작 컨디션에서는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소스 코드를 가져왔고요. 자, 여기에서 좀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및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 자, 관련된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에 자, 프로젝트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이름 바꾸기에서 자,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및 구현이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잘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코딩 스타일이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물리적인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을 만들겠고 이거를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자, 이렇게 자동 적용하게 운영하겠고요. 자, 컨트롤에서 자, 새로 만들기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타입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입 정의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저장을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메인이라고 하는 자,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거형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세 개의 상태를 정의할 겁니다. 자, 초기화, 시작, 종료라고 하는 이제 세 개의 상태를 정의할 건데요.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열거형을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여기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자, 아이템을 세 가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그 다음에 시작, 종료라고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겠고
자, 다음으로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자, 타입 정의하시고요.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자, FGV라고 하겠습니다. FGV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때 사용할 건데 마찬가지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FGV 자, 상태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아이템은 우선 초기화, 그 다음에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그 다음 스텝 6, 스텝 7까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만들으시겠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자,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어 주시겠고요. 자, 메인 VI에서 자, 관련된 자, 소프트웨어 구조를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우선 생성자 루프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를 만들 때는 자, 우선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넣으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소비자 루프하고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Q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소비자 루프를 하나 만들으시겠고, 자, 화일 루프에서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하신 다음에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Q를 이용을 해서 자, 소비자 루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를 만드는 방법은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자, 프로그래밍에 가보시게 되면 동기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Q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처음 VI가 실행이 될 때는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를 우선 인큐잉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루프에서는 자, 여기에는 제가 자, 라벨로 자, 타이머 수행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디큐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Q를 다 사용하고 나면은 Q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Q 해제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됐고요. 자, 여기서 직접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자, 우선 라벨 보기가 있고요. Q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main.ctl과 그 다음에 fgv.ctl을 미리 가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main.ctl을 Q 얻기 함수에 자, 원소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Q에 대한 참조분을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라벨 보이가 겠고요. 자, 여기에 이 동일한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I가 실행이 됨과 동시에 Q를 하나 정의했는데 Q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은 사용자 컨트롤인데 원소를 Q의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라고 하는 상태를 인큐잉 시켜준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Q의 참조 번호도 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인큐잉을 시켜줄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상태를 인큐잉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거에 보시게 되면은 기계적 동작을 봤을 때 자, 노을제 스위치로 됐으니까 자, 이대로 하겠고요. 그래서 VI가 실행이 될 때는 자, 이 스타트 스탑 버튼은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초기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값을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자, 상수 하나 만드시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스타트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원소를 QA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과 종료를 이 하나의 불리언 컨트롤을 이용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인 경우에만 스타트라고 하는 자, 상태를 소비자 루프로 전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스타트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인큐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 원소를 추가하는데 이 main.ctl에서 자, 시작이라고 하는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 스타트 스탑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해제 함수의 입력으로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리고 q 해제 함수의 입력으로 자, q의 참조 번호는 굳이 이 while 루프를 통해서 인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 스타트 스탑일 때는 자, 여기에서 자, 관련된 값을 자, 이렇게 거짓으로 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정지를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자, 거짓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을 복사하시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이제 응용하실 때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종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탑에서 이 부분을 자, 에라 클러스터 지우시겠고, 자, 다음과 같이 자, 스타트 스탑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자, 인큐잉을 하는데 종료라고 하는 상태를 인큐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안으로 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자, 참으로 하시겠고요. 여기는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VI는 정지되게 운영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서 자, 주석으로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겠습니다. 원소를 Q에서 자,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 자, 생산자 루프에서 자, 인큐잉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소비자 루프에서는 디큐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Q의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크게 좀 만들게요.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여기서 원소 값을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그러면은 케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생성이 되는데, 자,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초기화, 시작, 종료 세 가지 컨디션이 나오게 되겠고요.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 루프 같은 경우는 이 current status하고 set timer 값을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et timer 값은 기존의 초기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set timer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property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VI가 실행이 되면은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current status라고 하는 값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생성의 property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풀어 헤쳐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굳이 이걸 보이고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좀 더 컴팩트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더 코드가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는 상수를 하나 만드시는데, 자, 초기화 상태일 때는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시작도 거짓이겠죠. 그런데 종료할 때는 관련된 값을 자,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루프에서 자,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거짓이 되면 이 종료라고 하는 상태가 자, 인큐잉이 되면 이 아래쪽에서는 이 종료 상태에서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두 개의 루프가 이제 정지가 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종료할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걸 좀 많이 쓰죠. 대화 상자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뭐 have a nice day 뭐 이런 식으로 have a nice day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의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띄워주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Z 이거 필요하죠. 지금부터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하나만 제가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아래쪽 케이스에서 자,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자,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자, 만드시겠고, 자, 화일 루프에 대해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표시하겠고, 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라고 제가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일단 화일 루프 바깥쪽에 자, 시프트 레지스터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 입력으로는 상태 정보를 인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는 케이스 구조가 있어서 자, 케이스 구조를 자, 넣어 주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shift register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추후에 코딩 하실 때 이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set 타이머라던가 set 타이머 정보를 이 각각의 케이스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 타이머를 다음과 같이 배치시켜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 스타트 스탑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텐데, 이거는 추후에 기능을 구현할 때 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current status 정보도 이 관련된 코드에서 자, 이 케이스 구조의 출력 값에 의해 가지고 자, current status 정보를 업데이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을 구현할 때 이제 코딩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리만 배정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초기화 상태부터 이제 하나씩 구현하시면 되겠죠.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초기화가 끝나고 나서는 자, 다음 상태는 스텝 1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텝 1로 next state는 스텝 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어떻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자, FGV 상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정보는 자, 디버깅용이기 때문에 이 옆에 그냥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도구 팔레트에서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바꿔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기다림 함수를 1초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타이밍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1000ms 1초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거짓이 되겠고요.
자, 스텝도 고집. 자, 스텝 1에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 다음 시간에 기능을 구현할 때 좀 더 코딩을 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코드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키우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좀 더 충분히 여유롭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상태에서는 이제 초기화를 하고 나서 스텝 1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텝 2, 다음으로는 여기에서도 스텝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3으로 하시겠고, 자, 스텝 3에서는 또 동작을 다 하고 나서는 스텝 4로 가야 되겠죠. 자, 스텝 4에서는 스텝 5, 다음으로는 스텝 5에서는 스텝 6으로 자, 진행을 천천히 하셔야 되겠고요. 자, 스텝 6에서는 스텝 7로 가야 되겠죠. 자, 스텝 7이 수행이 되고 나서는 자, 여기에서 종료 상태로 가셔야 되고, 종료 상태에서는 자, 관련된 화일 루프와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거짓이고, 이 이제 종료 상태에서 종료를 참으로 해서 화일 루프를 정지시켜야 되겠고, 자, 넥스트 스테이트는 그냥 종료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실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인 자, 생산자 소비자 루프, 자, 이 부분이 생산자 루프가 되겠죠. 여기에 가로를 해서 자, 생산자 루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수행하는 루프가 이제 소비자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루프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 소비자 루프에서 실제 기능을 수행할 때는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상태들을 정의해서 처리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을 좀 더 키워볼까요? 자, 키워서 케이스 구조를 좀 더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겠고요. 자, 여기에서 저 DQ 쪽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DQ 원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색상은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Q를 이용을 해서 메인 상태라고 하는 원소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했고, 이 초기화라고 하는 값을 원소를 Q에 추가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인큐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디큐잉 해가지고 이 원소 값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 원소라고 하는 값이 지금 초기화가 됐죠. 그래서 이 초기화 부분이 지금 코드가 수행이 된 겁니다. 자, 스탑을 누르시겠고요. 자, 잠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초기화 상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 와이어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초기화 상태가 진입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러오시겠고, 자, 이 부분에다 제가 자, 초기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또 사용하는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버깅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코드가 실행이 됐는지, 원하는 부분까지 코드가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때 이렇게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하시면 초기화라고 하는 자, 이 부분,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의 초기화 케이스가 지금 수행이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스텝 7 종료하고 나서 자, 여기서 종료해서 여기 빠져나온 거죠.
자, 그리고 관련된 버튼을, 그런데 보니까, 자, 종료하고 빠져나오시게 되면은, 자, 이거를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료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이 start, stop이라고 하는 값을, 자, 생성의, 자, property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을, 자, 거짓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VI를 정지시키는 거를 이 스타트 스탑 값이 거짓일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바깥쪽으로 좀 빼시겠고, 자, 거짓일 때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지우겠고, 자, 거짓으로 하시겠고, 자, 이 부분도 지우겠고요. 자, 이 위에서 이벤트 케이스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경우인 경우에, 자, 버림을 참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자,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종료라고 하는 상태를 소비자 루프 쪽으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이제 초기화 상태로 갔고, 자, 스타트 스탑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 표준 상태 머신 코드가 지금 수행이 되죠. 스텝 3, 4, 5, 6, 7, 그 다음에 종료가 되고, 자, 스타트 스탑 값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VI를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자,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우측 상단에 이 X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사용자, 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생산자 루프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자, 이 종료라고 하는 상태를 인큐잉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에서는 종료 상태를 디큐잉해서 지금 이 종료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코드에서는 제가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have a nice day라고 하는 문장을 찍도록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쪽 코드가 수행이 되고,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도, 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자,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로서, 자, Q를 이용해서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를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루프에서는 실제 타이머가 동작을 할 때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처리해 가면서 타이머가 동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조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실제 이 타이머를, 그 타이머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